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주식 투자,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금요일 한국 증시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엔비디아가 말 그대로 폭등한 가운데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크게 올랐고요. 뭐 여기다가 일본 증시도 34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한 날인데 한국 증시는 반도체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반도체 주가가 정강후약으로 밀렸고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실망감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공모주 등 쉬운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 이놈들이 이게 오르기만 하면 자꾸 때려대고 외국인 선물 등 파생으로 잦은 등락을 만드는 등 이러한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다가 한국의 반도체가 AI 반도체 선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저항 매물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항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의 이 공방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모두 이러한 어떤 초록색 기준선 위에서 지지가 되면서 위에서 양봉의 상승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시세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다음 주는 더 나은 한국 증시를 좀 기대해 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이제 그 시세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모더나 주가가 깜짝 실적으로 13%가 넘는 이러한 강세를 보인 영향도 있었고요. 또 알테오젠이 머크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관련 라이센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러한 뭐 재료가 있어서 이 종목이 또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죠. 이 밖에도 이제 뭐 펩트론 같은 종목, ST팜 그리고 ABL 바이오 여기다가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 등이 양호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말이죠. 목요일 방송에서 바이오는 시장의 주도 시세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신약과 관련된 완제품 출시 기업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기술 수출 등과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는 틈새 시세로서의 시장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 볼 수가 있겠죠. 뭐 금요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알테오젠하고 그다음에 뭐 이러한 ABL 바이오 이러한 기술 수출 관련 기대감이 존재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요. 반도체 하락에 대해서 바이오가 시장 방어에 나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보면은 금요일에 큰 갭, 자, 요 초록색 선 요 사이 범위요, 큰 상승 갭을 만든 모습이 있죠. 요거는 좀 부담입니다. 이러한 크기의 상승 갭은 향후에 주가가 언제든지 이쪽으로 되눌려 가지고 메워준다. 다시 이 구간을 메워준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상승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양봉이 하나, 둘, 셋, 세 개 연속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즉 적산병이 출현됐다는 거죠. 적산병이 출현이 된다면 주가가 이후에 눌리더라도 그냥 꺾이는 게 아니고 적산병 이후에 눌림은 다시 대반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알테오젠 주가의 경우 뭐 추가 상승 시 우위로 추격 매도는 쉽지 않겠지만은 주가가 눌릴 경우에는 요 초록색 선, 자, 여기를 초록색 선인데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거두는데 여기 눌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대반등 시도, 만약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대반등 시도, 둘 중에 하나에서는 밀려도 대반등이 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각각의 위치를 눌림에서는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위로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매물대가 이렇게 위로 좀 존재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6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하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하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펩트론의 우하향에
우하향의 이런 60일 이평선 있죠? 요거는 좀 저항의 역할. 그러니까 이평선 자체가 우하향일 때는 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물대와 더불어서 이러한 60일 이평선의 우하향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펩트론은 요 61선 위에서는, 그러니까 61선 요 위에서는 좀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61선 위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요 21선과 61선의 요 사이 범위, 요 영역에서 눌림에서 주가가 좀 되눌릴 경우, 조정이 나타날 경우 매수가 유효하다. 이런 측면으로 펩트론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이 신약 개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기대 모멘텀으로 갖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우상향의 61선 위로 일단 주가가 금요일 날 올라간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 우상향의 이 61선 위로 즉 아래 초록색 선입니다. 이 아래 초록색 선 위로 주가가 지지될 경우입니다. 하향하면 안 되고 지지될 경우에는 위 초록색 선, 요 전고점으로의 주가가 점진적으로 좀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래 초록색 선 위에서 지지가 될 경우에는 위 초록색 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아래 초록색 선 요거를 역시 지지로 전환을 해 나가야 위 초록색 선의 전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초록색 선을 먼저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타 바이오에서는 이러한 휴온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의 차트가 지금 양호하거든요. 요 초록색 지지선을 초록색 선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경우에는 다음 주 이러한 휴온스 글로벌 같은 종목도 관심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저 PBR 관련주에 있어서 변곡점이죠. 저 PBR 관련주에 있어서 변곡점인데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이후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타날 경우에는 차익 매물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 PBR 섹터가 흔들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저 PBR 관련주들이 버텨준다면 저 PBR에서 못 오른 또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 후속 시세가 순환매로 돌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체크가 중요합니다. 키움증권하고 그다음에 삼성화재 또 한화손해보험 이러한 주주가치 재고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의 움직임 여기다가 이제 기아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와 같은 자동차 섹터의 저 PBR로 급등했던 종목들의 후속 흐름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만히 보세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 타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키움증권 같은 종목은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움직이면은 계속 주가가 유효하다라고 보시고요.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이러한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한다. 그러면은 탄력도나 즉 물량 축소의 대응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PBR 전반에서 이제 뭐 버텨주면서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LS 그리고 이러한 그 TPC 글로벌 여기다가 이제 한화 이와 같이 좀 못 올랐거나 좀 덜 오른 이러한 저 PBR 관련주의 움직임도 주목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로 밀려도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금요일 이러한 그 가온칩스 강부합권에 있지만 이제 음선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개인 매물이 좀 많았습니다. 개인 매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매물 위주였던 가온칩스 이러한 종목도 이제 만약에 눌린다면
눌린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볼 때, 요 직전 고점에서 여기 이렇게요. 요 범위권으로 들어오면 요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가 다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에서는 이러한 폴라리스 오피스 이러한 종목들이 일단 어, 괜찮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패턴 자체가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일단 이러한 단기 평선 기준선 바로 금요일 날의 저점 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하향하지 않는다면 이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신고점을 기록한 AD 테크놀로지 이게 금요일 날 이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한 건데요. 이러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던 종목들이 눌릴 경우에도 이러한 초록색 선, 즉 이러한 앞에서의 직전 고점 영역이죠. 앞에서 이런 직전 고점 요 영역을 다시 하향하지만 않는다면 눌림에서는 역시 저가 매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보시고 HBM에서는 역시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음선 음봉에서 매물 공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지금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의 이러한 매물 공방은 아직은 패턴 훼손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눌림에서 관심은 아직은 20일 이평선 위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형주에서는 역시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위치하고 그다음 이러한 위치가 있는데 이러한 각 초록색 선 기준선 위치로 접근할 경우에는 대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 주말 그리고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나은 한국 증시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죠.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